안녕하세요. 꽃님의미 그 책 꽃님의미 전은주입니다. 오늘의 그 책은 바바라 레이드 작가의 터널 밖으로입니다. 바바라 레이드 작가는 유토로 작업을 하는 작가로 유명해요. 유토가 뭐냐면 찰흙에 기름 유자, 기름을 섞어서 빚기 좋게 약간 미끌미끌한 느낌이 나도록 만든 흙이래요. 찰흙이래요. 그 찰흙을 그림판에 붙여서 하나하나 찰흙 부조 같은 느낌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작가인데 얼마나 부조가 섬세하고 컬러가 예쁜지 정말 바바라 레이드 작가의 작품들을 보다 보면 와, 나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립은 지하철 생쥐야.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지하철 플랫폼 아래 사는 대가족 사이에서 태어난 생쥐지. 립이 사는 마을 이름은 스윗폴이야. 하나도 스윗하지 않지만 이름은 스윗폴이에요. 열차가 천둥 소리를 내며 머리 위를 지나다닐 때면 어른 생쥐들은 먹을 것을 모았어. 그리고 열차가 다니지 않는 시간이 되어야 집으로 돌아왔지. 어른 생쥐들이 모아오는 음식은 핫도그 짝대기이기도 하고요. 과자 봉투일 때도 있고 도시의 생쥐들이 먹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주위가 고요해지면 늙은 생쥐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터널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터널의 끝은 생쥐를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지붕도 없는 위험한 곳이라고. 하지만 용기가 있는 어떤 생쥐들은 그곳에서 지붕 없는 그곳에서 공기도 맑고 맛있는 것들을 구해서 먹고 살고 있다는 그런 아무도 가본 적은 없는 터널의 끝. 립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터널의 끝에 가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찾으러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그 이후로부터 립은 지하철 안을 돌아다니며 터널의 끝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을 모읍니다. 하지만 이웃 생쥐들은 화를 내죠. 네가 모아놓은 잡동사니들 때문에 우리 지낼 공간이 없잖아. 립이 이렇게 많이 모았거든요. 립에게 터널의 끝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 립의 친구들은 여기 와서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기도 하고 자기 맘대로 만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첫 열차 소리를 들으면서 립은 생각합니다. 아휴, 오늘도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따분하고 흐리겠지. 칙 하는 소리를 내며 열차가 빠르게 달려나갔어. 휙 세찬 바람이 보금자리를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던 립의 보물들을 날려버리고 말았어. 그 순간 립이 생각합니다. 그래, 가는 거야. 립이 친구들에게 나 간다. 나는 터널의 끝으로 갈 거야. 친구들이 말려요. 굶어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잡아먹히면 어떡하려고. 립은 그냥 가볼 거야. 립은 터널의 끝을 향해 가요. 기차가 5번이나 지나간 다음에야 처음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이렇게까지 멀리 나온 적이 없었어요. 립은 길게 뻗어진 철로를 따라갑니다. 밤에는 갈라진 터널 벽 틈에서 웅크리고 잠을 잤어요. 잠에서 깰 때면 온몸이 뻣뻣하고 아팠지만 그래도 터널 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다른 생쥐를 만났어요. 넌 누구냐? 나는 터널 끝으로 갈 거야. 터널 끝? 야, 거기 위험한 데 아니야? 그래도 나는 갈 거야. 롤라가 자기도 가겠다는 거예요. 잠깐만. 롤라가 머리 위를 날아가던 과자 봉지 하나를 낚아챘어. 배가 고프면 아무 데도 못 가. 우선 이거라도 먹자. 과자 봉투를 먹고 둘이 터널 끝을 향해서 갑니다. 립과 놀라는 또 다른 생쥐를 만나서 위험을 겪기도 하고요. 둘이서 그래도 의지를 하면서 달려가지요. 터널 안에는 역이 참 많았지만 먹을 것은 별로 없었어. 이제는 지하철 표지판도 없었지. 롤라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 나는 이제 더 못 가겠어. 너무 힘들어. 여기서 멈출래. 야, 여기서 멈추면 어떡해. 그때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지? 짹짹짹짹. 처음 들어보는 새 소리예요. 저기 멀리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모퉁이를 돌아서자 산들바람이 수염을 스쳐갔어. 시원해. 롤라가 숨을 내쉬었어. 온갖 작은 소리들이 모여서 노래처럼 들려왔어. 넓게 열린 터널 끝으로 은은한 빛이 보였어.
여기가 터널의 끝이구나. 닙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 이리 와봐. 롤라가 촉촉한 잔디숲으로 뛰어들었어. 닙이 뒤따라갔지. 둘은 언덕 꼭대기로 달려가서 씨앗을 잔뜩 따먹고 이슬을 마시며 달빛 아래에서 춤을 추었어. 터널의 끝은 닙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었어. 이거 보세요. 지하철 지하에 살고 있던, 그때는 보지 못했던 고양이가 눈앞을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요. 하지만 닙이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기도 했어. 닙과 롤라는 아기들을 낳으면서 그곳에서 잘 살아요. 이 책의 면지, 처음 앞면지는 지하철의 아마도 어느 벽면이겠죠. 마지막 끝면지는 터널의 끝에서 바라보는 하늘입니다. 이렇게 끝나는데요. 저희 첫째와 둘째가 50개월 차이거든요. 첫째에게 읽어주다 보니까 둘째가 이 책을 읽을 나이가 됐을 때 제가 이 책 읽자 그랬더니 둘째가 엄마 나 그 얘기 알아. 터널 끝으로 가려던 생쥐가 막 벽 구석에 들어가서 자고 그런 얘기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림책은 일찍 읽어준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 둘째는 이 책의 줄거리는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 책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설레임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들, 감동들 이런 것들을 느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이가 조금 더 컸을 때 7살, 8살 그때쯤 되었을 때 다시 이 책을 막 꼬드겨서 읽었어요. 너는 닙처럼 저 터널 끝으로 가고 싶니? 자기도 이런 상황이면 저 터널 끝에 뭐가 살고 있을지 위험할 수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는 그곳으로 가겠대요. 그런데 엄마가 반대를 하면 그러면 자기는 엄마가 허락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서 누나가 껴들었어요. 엄마가 언제 허락해 줄 줄 알고. 엄마가 너 80살에 허락해 주면 어떡할래? 그러면 호할아버지 돼서 갈래? 둘째가 고민에 빠졌죠. 자기는 가고 싶은데 엄마가 말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오빠가 둘 있거든요. 오빠들이 엄마 속을 썩이면 저희 친정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곤 했어요. 그래, 울타리를 만드는 건 부모의 일이고 울타리를 넘어가는 건 자식의 일이라고. 울타리가 있다고 못 넘어가는 놈도 바보고 울타리 넘어갔다고 너무 멀리 가는 것도 바보니까 너네를 믿는다고. 그런 얘기를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듣는 오빠들은 없는데 어린 저를 붙들고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때의 엄마 심정이 지금은 조금 이해가 돼요. 가지 마라, 터널 끝은 위험해. 이렇게 말하면서도 아이들이 의견에 반대해서 자기가 살짝 나간다면 끝까지 말릴 수 없을 것 같은 마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때부터는 터널 끝까지 안전하게 가라고, 위험한 거 만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얘들아, 엄마가 반대해서 꿈을 접어야 한다거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마를 거역해야 한다면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엄마를 버리렴. 그런 생각하면서 속으로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앞에서 놀고 있는데 저 혼자 막 울컥한 거예요. 엄마의 반대가 너네의 앞길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럼 처음부터 찬성을 하든가. 하지만 엄마 된 입장에서 위험한 걸 알면서 앞으로 힘들 걸 알면서 또 찬성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다면 네가 기꺼이 엄마를 버리고 꿈을 선택하렴, 이런 생각을 속으로 울컥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식에게 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는 어떤가, 혹은 내 남편, 내 배우자에게는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터널의 끝으로 가겠다고 할 때, 내가 터널의 끝으로 가고 싶을 때 과연 나는 지금 떠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의 한 장면 중에 닙이 터널의 끝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을 모았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요. 여기에 보면 바깥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터널 안에 살면서 한 번도 하늘을 본 적이 없는 닙이 어디선가 본 밤하늘의 그림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밖에서
뛰노는 어떤 무언가의 잎사귀들, 열매들, 나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꿈을 꾸는데 이 틈에 자세히 보면 여기에 고양이가 있어요. 터널의 끝에는 널 잡아먹을지도 모르는 괴물이 우글우글 하단다 하는 그 고양이를 왜 터널의 끝을 꿈꾸게 하는 것들 안에 넣어놨을까? 갑자기 젊었을 때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20대 때의 그 기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위험하지만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위험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것. 그거 뭔지 아니까. 우리 아이들이 또 제 자신이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용기를 아직까지는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이 책이 어떻게 다가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워낙 바바라 레이드 좋아해가지고요. 앞으로 이분의 유토 작업을 한 그림책들 아마 종종 소개하게 될 거예요. 이 책은 꽤 오래된 책이고 지금 와서 소개할 만한 어떤 이유가 좀 없기는 하지만 제게는 늘 육아서의 한 권으로 자리 잡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